네, 그 진투방 오늘 9회차 두 번째 코너인데 제가 그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너 이름은 짜잔 요겁니다. 예, 신의 한수. 예, 새 코너인데요. 그 신의 한수 오늘 그 첫 번째 그 지배구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배구조. 예, 다른 말로 뭐 경영승계. 예, 얼마 전에 뭐 제가 몇 번 해드렸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들 그 어렵다고 하시고 또 궁금해하시길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왜 제가 이 코너 이름을 신의 한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팍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제가 그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거 방송이긴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돼갖고 좀 판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그려놨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삼성그룹의 그 계열사 간의 지배 구조를 그냥 다 그릴 수가 없어갖고 핵심만 이렇게 그려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 계열사 위주로만 최대한 압축해서 좀 지배 구조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의 한수라고 그랬잖아요, 코너가. 근데 제가 부제목을 또 달아봤습니다. 부제목은 뭐냐면 데자뷰입니다. 데자뷰. 많이 들어보셨죠?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데자뷰. 어디서 예전에 내가 본 것 같다. 그죠? 똑같아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얼마 전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랑 그 합병이 최대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럼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도대체 다음 타자. 그 현대차 그룹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발 앞서서 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그래서 좀 현대차 그룹 얘기를 할 건데,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왜 데자뷰라고 하는지. 판박이 붕어빵 똑같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먼저 그 삼성그룹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제일모직이 있어요. 제일모직. 지배구조 정점에 있죠. 저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분이 23.23%를 들고 있어요. 이재용 그 부회장이 최대 주주죠. 그리고 제일모직이 중간 금융 지주회사인,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분이 몇 프로냐? 19.34%예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했잖아요. 왜 합병을 했냐? 왜 합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뭐 수십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한 핵심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핵심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기업은 어딜까요? 제일모직이다? 아니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이재용 회장이 거의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도 삼성전자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자기가 지배를 해서 가져야 되는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보니까 삼성물산이라는 계열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4.06%를 갖고 있네? 그죠? 그러면 제일모직이랑 요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기존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 4.06%가 제일모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왜? 삼성물산은 흡수 합병이 돼서 소멸,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다 자연스럽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해버리면 기존의 삼성전자 지분 4.06%가 제일모직으로 이전이 된다,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큰 비용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한 건데, 자, 그럼 현대차는 어떠냐? 현대차 그룹은. 지금도 중요하죠. 그럼 이번에 현대차 그룹을 볼까요?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지배 구조에 있어서 핵심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삼성으로 치자면 제일모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그 계열사, 회사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그죠?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그룹으로 치자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업은 어딜까요?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매출이 제일 크니까. 그죠? 현대차.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왜 붕어빵, 데자뷰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그 부회장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지분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차그룹은 3세가 누굴까요? 정의선 부회장이죠.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도 안타깝게 현대모비스,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판박이 똑같죠. 근데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20.78%의 지분을 들고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그죠? 그리고 삼성으로 치자면 제일모직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디다?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 거의 그 정의선 부회장의 개인 회사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보시는 것처럼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23.29%를 들고 있어요. 거의 최대 주주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만약에 현대차 그룹도 삼성이 했던 것처럼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대한 비용이 안 들까요? 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합병을 해버리면. 그죠? 마치 삼성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처럼. 그러면 글로비스가 현대모비스를 합병을 시켜버리면 현대모비스가 들고 있던 기존의 현대차, 그죠? 현대차의 그 지분 몇 프로예요? 여기 보시면 20.78%가 자연스럽게 글로비스로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의선 부회장 바람대로 현대차를 가볍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을 할 것 같다는 지금 설이 증권가에서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떠돌았어요. 아마 합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이 하는 걸 봤잖아요. 더구나 그 엘리엇이 만약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번에 합병안을 부결을 시켜서 합병안이 통과가 못 됐다면 정의선 부회장도 약간은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야, 저 삼성 보니까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망쳐놓고 있네. 야, 그럼 우리도 만약에 합병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물론 뭐 완전히 게임 끝나버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하고 합병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예? 그죠? 자, 근데 그래서 그 주가를 보면 이것도 데자뷰야. 삼성이랑 똑같아. 자, 삼성이 왜 이번에 말이 많고 문제가 됐던 겁니까? 엘리엇도 그렇고 뭐예요?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합병 비율에. 어떻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뻥튀기 돼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너무 떨어져 있었죠. 그 당시에. 그죠? 자기 순자산,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게 주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을 그것을 반영을 해서 몇 대 몇으로 했었어요. 제 기억에 1대 0.35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헷갈리신다고 그러는데 자, 흡수 합병이 됐건 그냥 양사 합병이 됐건 간에 합병을 할 때는 항상 합병 가액이라는 게 있고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하나로 합쳐. 그죠? 그러려면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주가와 즉 그 기업의 가치와 B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주가 즉 기업의 가치를 서로 비교를 해서 비율을 정해서 이 비율대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둘을 하나로 합치는데 근데 자 제일모직은 왜 주가가 뻥튀기 될 수밖에 없었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었죠. 뭐냐?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0.57%밖에 안 돼. 그죠? 굉장히 작어. 그러니까는 당연히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잡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잡아야 이재용 부회장으로선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지분율이 조금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제일모직의 주가를 너무 낮춰버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띄워버리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불리합니다. 왜? 당연하지. 그럼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제일모직의 주식 한 주 이상과 서로 맞바꿔야 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23.23%의 그 지분율도 확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7%, 16% 이러면 지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대 0.3으로 낮게 잡은 거야. 그래서 엘리엇도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죠. 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현대모비스 주가를 보시면요. 현대모비스 주가를 보시면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내리꽂았어요. 지하 3층까지 막 뚫고 내려가 주가가. 그죠? 물론 그 현대모비스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 회사잖아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 대한 납품 의존율이 매우 높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현대 기아차가 잘 팔려야 돼. 현대차 기아차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야 현대모비스도 그만큼 납품 양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럼 현대모비스의 매출이 늘어나고, 그럼 순이익도 증가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대차가 제가 지난번에도 현대차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얘기고요.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여기서 약간 뭐,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뭐 음모론이라고 할까? 제가 보기엔 그래. 일부러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오르지 못하도록 위에서 찍어 누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느끼